총선을 앞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맞붙은 울산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4.11 총선 후보 가운데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불패를 이어온 동구에서는 재선에 나선 안효대 후보에 맞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각 후보들의 출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남구5.1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치 이념과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40년 만에 태화강의 뱃길이 열렸습니다. 대학교 위에 연금소라는 곳에서 이런 나룻배 줄로 달아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구제 신청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교육당국과 학원들 사이에 학원 수강료 현실화를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되는 울산 야구장 외야 관중석이 국내 2번째로 잔디 관중석으로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울산을 찾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맞붙는 울산에서 앞다투어 새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5선을 한 뒤 서울로 진출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진보 진영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북구와 동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시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들을 좀 많이 도와주십사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5년 만에 울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일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모레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울산에서 보수세 결집에 나섭니다.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들도 울산으로 속속 발걸음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내일 울산에서 열리는 민주, 진보 공동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진보정치 1번지인 울산에서의 승리를 통해 부산과 경남까지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야권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에 출마한 지역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통해서 세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여야의 맞대결 구도로 짜여져 파급력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울산 지역 무소속 후보 6명 가운데 4명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중구 유태일, 남구갑 김원덕, 남구월 허원혁, 동구 박정주 후보로 모두 과거 한나라당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당리 당략과 정파 싸움에 매달리는 기득 정치권 심판을 위해 앞으로 공약 공동 개발과 정책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무소속 후보들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구 지역 무소속 연대가 주축이 된 비전울산 포럼의 김대열, 김기환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유태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박영철 시의원과 서경환 중구 의원은 새누리당에 복당해 정가변 후보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UBC 울산 방송을 비롯한 지역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은 최고 10% 선에 불과해 당선보다는 어느 쪽 후보의 표를 잠식할지가 더 관심사입니다. 울산에서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로 여야 맞대결 구도가 짜여지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들풀 울산 노사모와 울산 시민광장 등 5개 진보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야권 단일 후보 당선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택시노조 울산지역본부도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 한 통합진보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전국 유통상인 연합회 울산 지부도 중소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찬성한 야권 후보 8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정기총회에서 민주통합당 중구와 남구갑 후보인 송초로 심규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미래형 경제와 맞춤형 복지를 위한 3가지 기본 방향과 9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산업 집중 육성과 경제 민주화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동북아 오일 허브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청년 채용 확대와 지역학생 의무 채용 할당제 상향 조정 등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 후보를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동구입니다. 동구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보수와 진보 간 양강 구도가 예상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4년 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는 임기 동안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최초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을 노리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는 현 정권에 등 돌린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권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땀 흘려 일하는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희망의 정치 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는 새누리당과는 다른 새정치를, 무소속 김덕웅 후보는 물가 안정을 통해 소외계층을 돌보는 정치를, 무소속 박정주 후보는 산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정치와 줄서기 정치, 그늘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현안을 사사지 뒤에서 우리 동구가 잘 살고 미래가 희망 있는 동구를 제가 동구는 오랫동안 이어온 정몽준 전 대표의 영향력과 지난해 동구청장 재선거 때의 진보 바람이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여온 동구에서 이번 총선 승리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TV 토론회 2번째 순서로 남구을 후보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정치 이념과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을 후보 토론회에는 모두 4명의 후보 가운데 UBC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 3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는 천안함 사건과 탈북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김진석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김진석 후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소유한 KTX 역사 주변의 부지를 언급하며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울산 KTX 역사 부지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시고 사셨던 거죠. 제가 미래 예언가도 아니고 6년 후에 울산역이 생길 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위치까지 예측을 하겠습니까? 진보신당의 권진회 후보는 진보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우리에게 야권연대를 열심히 제안했는데 진보신당이 안 받더라. 선거연대를 전혀 할 생각이 없더라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한미 FTA와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새 후보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주최한 4.11 총선 남구을 후보 토론회는 잠시 뒤인 밤 8시 45분부터 70분 동안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화강에 추억의 뱃길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태화강 남북을 뗏목으로 연결하는 태화강 줄배가 오늘 시연회를 가졌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하니까 태화강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윤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줄을 당겨 강을 건넙니다. 차량도 다리도 보기 힘들었던 1960년대 이 줄배는 태화강을 건너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태화강에 다시 줄배가 등장했습니다. 태화강 전망대와 심리대 숲에 나루를 설치하고 130m 길이의 동화줄로 연결했습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저 태화교 위에 영금소라는 곳에서 이런 나룻배 줄로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었어요. 2군데, 3군데 정도 있었는데. 대나무와 플라스틱통을 엮어 만든 이 태화강 뗏목은 모두 10명의 승객과 함께 자전거도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안전을 고려해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뱃사공 겸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부터 무료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화강 관리단에서 인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사공을 할 생각입니다. 이벤트로 뭐 옛날 포졸 옷을 입는다든지 또 옛날 고등학교 교론복을 입고 한다든지 이런 그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태화강 줄배가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구제 신청 가운데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이 1년 사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성모 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휴대폰 2대를 구입했고 160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서까지 날라온 것입니다. 갑자기 휴대폰 개통했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 휴대폰 회사에 가서 알아봤지요. 그러니까 명의 도용 당했다더라고요. 이처럼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구조공단에 신청된 민사와 가사사건 가운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피해는 1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체불임금 문제와 채무와 대출금 반환, 이혼 소송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을 둘러싼 소송이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울산 지역의 경우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기초 생활 수급 통장까지 압류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 보면은 뭐 서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아직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은 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과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학원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서 10년 만에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교육당국과 학원 간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교육지원청은 최근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시간당 2,400원이던 수강료를 강북 초등학생은 4,800원, 강남 고등학생은 9,6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급증을 이유로 책정된 수강료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학원연합회는 운영난을 이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200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찰관 42살 홍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과 추징금 9,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 업무를 맡았던 홍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234차례에 걸쳐 9,4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남구 야암동 주택 화재는 숨진 씨름 선수 27살 최모 씨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창문에 방풍용 비닐에 불을 붙이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숨진 최 씨가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닐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거실 바닥으로 옮겨 붙자 급하게 불을 끄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유조선 관리자 63살 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남구 장생포항 부두에서 벙커CO 20리터를 바다에 유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날이 어두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지 몰랐다고 해경에서 진술했습니다. 내년에 건립되는 울산 야구장의 외야 관중석이 국내 두 번째로 잔디 관중석으로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실시 설계안이 완성돼 건설기술 심의를 요구한 상태라며 심의 결과는 5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시 설계안에 따르면 외야는 서울 목동 야구장처럼 관람석을 없애고 4,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잔디 동산으로 조성해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새 단장을 마친 공업탑의 시민 출입 방안을 검토 중인 울산시가 남구 무고동 제2공업탑도 새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탑의 균열면 등을 보수한 뒤 색깔이 바랜 탑을 원래 색깔인 흰색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높이 32m의 제2공업탑은 지난 1973년 현대건설이 건립해 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999년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인권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인권위원회와 여성, 아동, 장애인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인권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식회사 유백 김성열 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 5명이 표창을 받았고 개원 1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와 사진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오늘 시청 사거리 등 5곳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버스 자전거 이용의 날이 매달 22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비가 와서 오늘 홍보 리플렛 배부와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 전통시장 3곳과 인근 3,000세대 아파트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구청은 오늘 태화와 구역전 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3곳과 인근 아파트 6곳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과 온누리 상품권 이용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도 날씨가 따뜻할까요? 네, 오늘 특히 낮으로 무척 따뜻했습니다. 포근한 봄바람이 한 몫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포근한 날씨로 마음이 들뜨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불씨 관리입니다. 특히 맑은 날씨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데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바람이 강해서 각별히 산불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출근길이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전국이 오늘만큼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오늘보다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낮 기온은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방도 맑은 가운데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낮 최고 15도를 웃돌아 종일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한 번의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동행, 신한은행.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 더 좋은 건 지갑도 두둑해진다. 환경적이다, 경제적이다. K5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몰랐어요. 이렇게 달라질 줄. 완전 촉촉해. 탱글탱글 살살게 같아. 14일 후 맑고 투영해진 피부 기대하세요. 14일 피테라 에센스 키트. 달라진 피부 놀라실 거예요. 따라 마시는 시간은 짧고 수조에 담아두는 시간은 깁니다. 당신의 정수기 수조는
플라스틱입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이제 정수기는 스테인리스 시대. LG 헬스케어 정수기.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노사분규 한 번 없었고 수출이 매출의 90%가 넘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기업. 저도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완벽하다고 생각한 차에 하이브리드가 더해졌을 때 준대형 럭셔리 세단 최초의 하이브리드 알페온 이어시스트. 에너지화, 정보통신,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증명하겠습니다. SK